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시사 데스크 김주희입니다.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제2의 벤처 신화를 재현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해 전국에 설립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달 초 전남 여수에도 설립됐는데요. 벌써 전남의 예비 창업자들과 청년 벤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토론시사 데스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 비전과 지역사회에 끼칠 상승 효과를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영준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GS칼텍스 대외협력부문 김형순 전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입니다. 전남도청 지역경제과 김범수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업체 드림라임 신희중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직 일반인들에겐 조금 낯설은데요.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토론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보통 창조경제센터 하면은 일자리 창출하는 게 한마디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좀 구분해 보면은 지역의 그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창업을 도와주고 또 중소 중견기업을 성장 지원하고 글로벌 도약하도록 지원해주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데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센터는 12번째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수 덕충동에 위치한 전 GS칼텍스의 밸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네. 저희들이 전국에 12번째 이렇게 개소한 센터가 되겠는데 저희 센터는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전국에서 가장 큰 4층의 독립 건물과 또 원거리 방문자용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다목적 운동시설, 또 시제품 제작실, 워크숍 할 수 있는 회의실, 밖에는 저희들이 그 식물 생유환경 실험용을 위한 스마트 그린박스를 두고 있고요. 전남 목포에는 또 다른 창업 상담실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수를 제외한 목포에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목포의 상담실은 저희 센터만 화상회의를 한 게 아니고 전국에 17개 센터하고 똑같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GS칼텍스 밸류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선정하시게 된 배경 어떤 것입니까? 초기부터 창조혁신센터를 전남 창조혁신센터를 어디다 둘 거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목포, 순천 또 아주 관심이 많은 곳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GS칼텍스는 GS그룹은 여수에 1969년부터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 GS그룹의 주 생산 시설이 여수산단에 자리 잡으면서 여수와 함께 발전해 왔고 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GS칼텍스가 사용하고 있던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밸류센터를 좀 늦게 전남 창조혁신센터가 출범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창조혁신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방금 이 센터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네. 전남 창조혁신센터는 약 3,000제곱미터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고 특히 창업자들이나 또 중소기업의 상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 멀리 오셔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난 6월 2일 개소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정부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심이 크다, 관심이 지대하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2번째 개소를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우리 전남센터에 거는 기대는 저희들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남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농수산도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 농수산 벤처 창업에 허브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정부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에서 농수산 벤처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 전남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전남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사업 3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저희들이 크게 보면 농수산, 관광, 바이오 케미칼이 되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수산 벤처 창업 육성이 첫 번째 농수산 분야 되겠고요. 두 번째 관광에는 청정 자연 환경을 활용한 웰빙 관광 육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소교학 분야는 친환경 소교학 산업 조성을 생태계 조성을 위한 3가지 목표가 저희 창조경센터의 주요 사업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GS그룹이 공동사업 발굴 추진 파트너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 것이죠? 지금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정부에서 지금 각 시도에 한 개씩 둔 목적이 대기업들의 그 장점하고 그 지역의 장점하고가 서로 접목돼서 네. 새로운 산업을 끌어내고 기존의 산업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기업의 강점과 또 지역의 강점이 서로 만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센터 입주 홍보 활동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이죠? 저희들이 아무튼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점을 둘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저희 홈페이지와 전국의 17센터의 홈페이지를 같이 활용하고 또 이런 유사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또 대학생들을 찾아가면서 홍보도 할 예정이고요. 더더욱 전남도에서는 이제 전남도의 각 군,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계획하고 있는 이제 식품 회사들, 그 다음에 전남도에 발행하고 있는 신문에 다 게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남센터가 우리 전남 도민한테 알릴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 예로 저희들이 곧 아마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이 있다면 충남 아산역에 있는 충남센터의 홍보관을 이용해서 네. 저희 전남센터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지금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전국 단위의 홍보를 위한 이런 방안들도 또 추가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매번 한 달에 2번씩 이제 전국 센터장 회의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미래창조과학부 농수산식품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채널을 이용해서 계속 전남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주한 업체 수하고 업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 저희들이 5월 달에 입주업체 공모를 한 결과 한 30여 개 기업이 응모를 했어요. 지난 15일 날 5개 기업을 선정해서 현재 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종류로 보면은 우리 오늘 참석하시는 신의중 선교사 드림라인에서 폐각을 활용한 화장품,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드림라인이 있겠고요.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 염전이라는 게가 아마 곧 조만간에 금년 내에 하나의 그 시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농산과 아마 비료를 할 수 있는 우리 방제용 드론을 지금 저희 입지에서 들어가 있고요. 네. 하나는 나주에 있는 이제 식품회사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스마트 앱 개발해서 전남 관광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조만간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입주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원거리 방문자용 게스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연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사업이 활성화되면은 GS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최대 몇 개 업체까지나 이렇게 입주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1인 기업 포함해서 아마 한 20개, 30개 기업은 입주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전남센터에 실제로 입주한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하는 업체입니까, 상무님? 저희 드림라임은 여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여자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꼬막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깨끗이 세척할 수 있는 독자만의 뭐냐면 특허와 그리고 칼슘을 이온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셀을 가공한 바이오 테크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대부분 그 라면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식품, 일반 식품용에 그다음에 건강식품 원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고요. 미백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수철이라든지 그다음 화학 페인트 여러 부분 한기수 수지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에서 여러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활용 분야가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사업 예.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전체 그 꼬막을 가공하는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는 품질이나 생산이나 1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목표는 이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게 뭐냐면은 상당히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자원화할 수 있는 방향이고 그리고 그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필요로 하는 원료가 칼슘과 마그네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커다란 장점이고 전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부연 설명을 네네. 하자면요. 네. 아마 드림라인은 특히 전남 이렇게 바닷가 남해안에서 생산되고 버려졌던 그런 폐류 또는 그런 꼬막 그다음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상품을 자본으로 해서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센터에서는 그분의 R&D 또 그다음에 다음 단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정부기관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상품화가 조기에 좀 성사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첫 번째 핵심 추진 사업으로 농수산 벤처 창업이 선택이 됐는데요. 과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남은 전국 친환경 인증 면적의 57%, 그 다음에 수산 양식은 전국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농수산도입니다. 물론 지금 FTA가 확산되고 농어민이 고령화되면서 농수산 산업이 다소 지금 침체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본다면은 이제는 농수산업도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가지고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농수산 쪽의 벤처 창업이나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육성해야만이 이러한 산업으로 성장 동력으로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전국 그 농수산 벤처 창업에 전국 통합 상담센터를 전남에다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도의 강점이고 또 최고의 산업인 농수산이 당연히 1번 꼭지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전남은 이제 농도 전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 쪽에 훨씬 더 많은 이런 지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현재 우리 농업은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또 농가 인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키워낸 선진국의 사례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농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품질이 규격화되고 균일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화되고 균일화되기 위해서는 이 첨단 과학 영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도 이러한 농업의 첨단 과학이 접목돼서 세계 위의 농수산품 수출 대국이 된 것입니다. 물론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ICT 기업하고 VC라는 회사가 살리나스 밸리에다가 농업벤처 회사를 하나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완벽하게 지금 로봇, 심지어는 드론까지 접목돼서 뭐 드론으로 농약 살포도 하고 로봇이 제초하고 수확하는 그렇게 해서 완전 스마트 영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도 한 5년 전부터 시설 원예 쪽이나 과수 쪽에 지금 ICT 농업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근데 아직 이게 전 농업으로 확산돼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올해부터 한 2개 정도를 매년 이러한 그 스마트 기법을 발굴해내서 농업에 확산시켜 갈 거고요.
조금 전에 뭐 센터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올해 최초로 지금 접목하는 시범 사업이 스마트 염전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만큼 이제 ICT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이제 그 기술이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지는 정부에서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병행이 돼야지 이게 확산이 될 수가 있고 정착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년 전부터 지금 시설원회에도 지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보급 사업으로 해가지고 6대4 비율로 본인 부담은 40이고요. 국비하고 지방비가 60%를 내는 그런 부담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지금 그 가축 그 사양에 스마트 사양 기술이 지금 시범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 스마트 염전을 실증화를 이뤄낸다면은 올해 시범 사업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보급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김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은 농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수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뭐 이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전남센터를 통해서 그 중심에 전남이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센터는 농수산 그럼 너무 광범위한 부분도 있는데 가능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바로 현재 도민이나 우리 뭐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선정해가지고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센터가 보니까 그래도 6차 산업이 기존의 1차 산업, 망라 6차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그래야 전남 창조경제센터의 좀 역할이 부각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가능하면 6차 산업 쪽으로 좀 많은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6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관광 분야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예, 예. 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렇게 잇따라 출범을 하면서 관계기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간에 이렇게 연계도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거기 전국 농수산업의 연구 거점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또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저희 센터가 명실공히 아마 농수산 분야의 완결판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요. 지금 농림축산 분야의 13개 유관기관이 저희 센터에서 대표에서 5명이 근무하게 되며 또 금년에 해양수산부관까지 근무하게 돼서 아마 명실공히 전국의 시범 벤처를 지원하는 센터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과장님, 농업 벤처기업이 이렇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이번에 개소하면서 대통령님께도 소개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 손모아 씨라고 귀농 창업을 한 사례인데요. 다모아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유기농 쌀을 가지고 그 가마솥 누룽지를 만들어서 이 쌀로 판매했던 것보다는 10배의 고부가치를 이뤄냈던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유기농 쌀을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일본의 유기농 인증을 받고 수출했던 기업으로서 저희들 센터에서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농수산도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한 5천 개 정도의 식음료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발굴해내서 5년 내에 정말로 이 손모아 씨 같은 K푸드로 커갈 수 있는 기업을 100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우리 센터의 목표고 도의 목표입니다. 예. 이렇게 한중 FTA 체결로 어려움에 시달렸던 이런 전남 농업인들에게 전남센터 개소가 FTA를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뭐 이런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도 이제 언급을 간단히 해주셨지만은 K푸드 육성이나 이렇게 GSC 칼텍스하고 이런 협업한 상품들 뭐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GS에서는 지금 GS 그룹의 지금 유통망, 그러니까 홈쇼핑이나 리테일 글로벌에서 이 판매망을 총동원해서 전남에다가 대중국 수출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GS의 그 각 유통 회사의 전문가 6명이 딱더팀을 만들어가지고 초기 그 벤처 창업이나 그 다음에 기존 그 회사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것부터 최종 판매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지금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는 또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만은 국내도 지금 그 홈쇼핑이나 리테일에서 그 GS25시나 GS 마켓에 또 온라인에도 온라인망에도 전남
몰을 따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전남 상품을 판매해주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아마 지금 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본격적인 가장 저희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유통과 판매망이 구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중 FTA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위기다 농업에서 농수산업에서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만은 이번 이 한중 FTA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또 한류가 굉장히 왕성하게 자리잡기하고 있고 또 동아시아의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식생활이 상당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이런 농축산물의 상품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우리 GS가 가지고 있는 GS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와 또 국내는 국내대로 홈쇼핑이나 또 웹사이트나 또 아니면은 리테일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파하고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 GS 그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뭐 구상대로만 된다면은 새로운 음식을 통한 한류를 만들어낼 수, 한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호남선 KTX 연장과 증평 그리고 수도권과 접근성이 이렇게 개선되면서 전남은 관광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두 번째 핵심 주요 산업이 관광산업 육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 전남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기후도 온화하고 그다음에 뭐 해안선이나 갯벌이나 다도해나 뭐 해양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또 독특한 우리 남도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풍부한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수도권에서 원거리라는 그 취약점 때문에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솔직하게 개통되고 서해안 쪽에는 많은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번 지금 KTX가 지금 고속화가 되고 연장 개통됐고 또 이번에 또 전남 센터까지 개소됐습니다. 또 무안공항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우리 전남 관광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제2의 전기가 아닌가 저희들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에 이렇게 유무형의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웰빙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 창업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남의 천혜의 자연환경, 그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합류한 관광상품 하고요. 또 농수축산업을 이렇게 융합한 관광상품과 6차 산업 관광을 좀 개발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상품 개발과 더불어서 GS 유통망을 통해서 전국에 알리고 해외에도 필요하면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관광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센터 차원에서도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은 이제 국내와 해외 관광객들의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차원에서도 홍보 전략, 그다음에 판매 지원들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개소 때 지금 순천에서 말이죠. 취업을 포기하고 청년 4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관광 쪽으로 창업한 스토리라는 그런 벤처 창업 회사가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저희들한테 정말로 해답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들 말에 의하면은 순천에는 수많은 관광 자원이 있는데 그걸 상품화하지 못하고 홍보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뛰어들어 가지고 그걸 엮어내고 상품으로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젊은이들이 밤에 야간 뭐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듯이 저희들도 이제는 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전남이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콘텐츠들을 개발해내고 그것을 상품화해가지고 GS 유통망을 통해서 홍보하고 판매한다면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요우카란 말 많이 사용되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요우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요즘인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맞춤형 관광 상품도 필요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수요층이 많으니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중국 관광객 가이드, 그다음에 여행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GS 유통망을 갖고 있는 MD들이 같이 중국 여행객들의
관광과 쇼핑의 수요를 창출하고 그걸 모시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DB화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기존 사업하신 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미 전남의 관광 아이콘으로 성장한 순천만 지역이 이제 지난해에만 614만 명이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해외 관광객이 한 1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이렇게 집계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관광 이외에 체험 활동을 주로 하는 6차 산업 개발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순천리를 보더라도 관광 트렌드가 확실히 지금 체험 관광 내지는 힐링 관광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나 저희 도에서도 농어촌을 연계해 가지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면서 체험까지 하는 그런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6차 산업의 주체가 개인이거나 뭐 법인이거나 회사나 해가지고 좀 비전문적이고 또 경영에 또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번에 센터가 되면서 이러한 6차 산업을 원하는 사람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영 마인드 교육을 시켜서 좀 전문화시키고 또 그런 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고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각자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해서 예를 들자면은 검은도의 해풍쑥, 뭐 금오도의 방풍, 그 다음에 뭐 돌산도의 갓, 이걸 서로 연계시켜서 거점화하는 그런 사업도 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센터장님, 6차 산업에서 성공한 사례들 혹시 있습니까? 이번에 가장 가까이 2일날 결소식 때 네. 아마 대통령께 보고 설명해 드렸던 순천의 매실, 예. 나주의 화탄마을 같은 경우가 아마 6차 산업을 성공한 사례가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센터는 6차 산업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최근에 굴뚝 산업이었던 화학 분야에 있어서도 환경 친화적인 산업 개편과 바이오 화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세 번째 주요 추진 사업이 친환경 바이오 화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GX, 칼텍스 그러면은 뭐 저희 대한민국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바이오 폴리머 쪽 기술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GS 칼텍스가. 그래서 이러한 그 독보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기존 여수 우리 석유화학산단과 연계된다면은 새로운 신산업으로 성장시킬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바이오 화학 산업이 아직은 뭐 그 확산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GS 칼텍스가 바이오 화학 산업의 그 거점 플랜트를 금년에 지금 여수 공장에다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전후방 연계될 수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차원에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키워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폴리머 부분은 지금부터 우리 GS 칼텍스하고 중소기업들이 서로 공동 연구하고 기술 지원을 해서 그러한 생태계를 앞으로 폴리머 산업이 확산됐을 때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구축해 간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과장님한테 바이오 화학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아직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바이오 화학 산업이란 어떤 부분인지 좀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의류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이 석유 자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 석유 원료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또 나무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그걸 효소나 미생물을 사용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석유에서 얻는 똑같은 제품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석유에서 얻어지는 석유화학 제품보다 훨씬 고품질이고 인간의 몸에 무해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 결국은 태양에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식품이 자란 걸,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낸다면 결국은 CO2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독성이 적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석유화학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규모는 좀 적습니다만은 아주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이오 화학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과거에 일반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디젤 뭐 이런 거 연료 같은 계통의 연료 계통의 그렇죠. 이런 바이오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업들이 시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게 사업화가 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뭐 바이오 디젤은 이미 상업화가 돼서 GS 칼텍스 경우도 지금 공장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모든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경유에는 정부에서 일정량의 바이오 디젤을 혼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이오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휘발유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연료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이제 GS 칼텍스가 주도를 해서 바이오 에탄올보다는 바이오 부탄올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이미 생산 특허를 받고 실험실적으로 성공을 해서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연내에 상업 시험 공정을 이제 건설할 계획입니다. 보면 이제 바이오 그렇지만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바이오 에탄올은 대개 사탕수수나 옥수수 또 이 곡물류들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필요한 석유화학 작품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 부탄올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와 같이 폐목재들이나 버려지는 자원을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휘발유의 유통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휘발유와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시험 공정이 성공을 하면 상업화에 곧 들어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거점 플랜트를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려면 실험실적으로 먼저 이제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실험실적 기술은 2014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상업화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를 실제 상업화보다 조금 작은 규모인 우리는 데모 플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데모 플랜트를 지금 연내에 GS 칼텍스 옆 기존 부지에 착공을 해서 약 500억 정도의 투자비를 들어서 착공을 해서 그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되면 이제 상업성이 있는 아주 큰 스케일로 공장을 짓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이오 부탄올, 바이오 폴리머 사업에 이렇게 GS 칼텍스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전남 지역의 바이오 화학 산업 전체에 활기가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GS 칼텍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고 또 온난화 문제들을 기후 보호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바이오 부탄올 양산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시범 생산을 마쳤고 이제 16년 되면은 실제 상업 공정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전남 창조혁신센터의 개소하고 맞춰서 바이오 부탄올의 사업을 박차를 가할 거고요. 또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인 GS 칼텍스 여수 공장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다양한 기술 개발 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벤처, 중소기업, 유망 또 학교에 많은 이 교수님들이나 기술이 아직 상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면은 앞으로 바이오 폴리머 산업까지도 나일론과 같은 섬유제도 우리가
나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게 되면 상당히 전남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산림 자원을 잘 활용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이렇게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GS칼텍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전남 창조혁신센터에서 농수산 관광 또 바이오 벤처 지원을 위해서 이미 이제 기금을 1,390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이 필요하고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 창업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GS 그룹이 가지고 있는 닥터 팀들이 와서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또 유통망을 어떻게 확보하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 전문가를 통해서 멘토링을 해줌으로써 실제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꺼번에 다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를 통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S가 가지고 있는 국내외 유통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줄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 바로 바이오케미컬 산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상무님, 거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당사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경제나 아니 자금이나 경영이나 이런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요새 국가나 그다음 지방 정부에서 R&D 사업을 많이 해서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유통망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남 창조경제센터와 GS 대기업을 통해서 유통망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기술과 업체를 발굴해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닌가. 그리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획과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실은 예비 창업자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만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전남 창조경제센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법만 찾는 게 아니고 부딪혀 봐야 실은 해결책,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을 두드려서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전남은 상대적으로 벤처 창업이 부진했던 지역인데요. 마지막으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공을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쭉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전남센터는 농수산 식품 가공, 그 다음에 농수산 창업, 그 다음에 관광, 또 바이오화학 이 분야에 새롭게 창업한다거나 기존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펀딩부터 시작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 심지어는 마케팅하고 판로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이 활용하시고 성공 신화를 써가실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전무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창조혁신센터라는 것이 이제 대기업과 1대1로 지역을 매칭을 시켜서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대기업이 앞에서 리드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미래의 창업자들이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문을 열심히 두드려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공에. 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조언, 지도 많이 부탁드리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이제 센터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저희가 이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전남센터를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전남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GS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명실공히한 농산의 완결판이 되도록 거기에 더해서 이제 관광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속약이 조기에 타 센터보다는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야 제가 쉬지 않고 상품 개발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토론 스타데스크, 오늘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전남 창조센터의 출범으로 전남의 농산 분야의 발전과 농업기술 개발은 물론 관광,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 창조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관 기업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비 창업가들과 청년 벤처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토론 스타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